사실은 민중당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수 그리고 중도 진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실망한 탈진보 세까지 그 부분들 얘기도 쭉 듣고 아우르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국민의힘을 정권교체 플랫폼을 써라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총장의 생각을 내전으로서는 압도적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오늘 윤 전 총장 측이 생각보다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이도원 의원님. 네. 보수, 중도, 진보, 현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대까지 아우르겠다는 뜻이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다. 그러니까 진보에서 돌아온 사람까지 흡수하겠다는 포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토양에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아하.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검찰 선배 그리고 많은 검사들이 존경하는 전직 검사가 얘기하기를 윤석열 총장이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주변에 또 그런 얘기를 거듭 들었는데 자신감이라는 게 일을 성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어떤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겠다. 좋은 얘기죠. 굉장히 야심차고 정치를 한다면 이 정도 목표는 가져야 되죠. 지금 정치 상황도 충분히 그런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도 보수의 표심이 함께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금태섭, 진중권, 김경률, 서민, 권경애 이런 분들이 이탈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윤 전 총장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4.7 보궐선거, 그다음에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정치 지형이 사실 많이 변한 게 사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58%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그거는 보수층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표예요. 보수와 중도가 합친 거죠. 이준석 대표가 물론 당내 행사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58%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보수와 중도가 합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표입니다. 어찌 보면은 보수와 중도표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국민의힘에 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보수와 중도표는 지금 윤석열이 갖고 있는 건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건가? 이거를 각자 갖고 있다면 나눌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쪽이 합치면은 그 표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기로에 섰다고 보고 아까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부터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현실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꽤 윤 전 총장에게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이도원 의원. 그야말로 작심 비판을 하셨는데요. 정미경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윤 전 총장 측이 얘기한 얘기는 6월 말 8월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출정을 할 텐데 여의도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캠프 사무실을 내자는 건 윤 전 총장이 아이디어를 직접 냈고 일부 보도를 보니까 타운홀 미팅,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형식의 미팅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거 이준석 돌풍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여의도 정치를 사실은 뒤집는 선거운동을 이준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했거든요. 보통 전당대회 때는 아주 비싼 임대료를 내는 여의도에 큰 사무실을 내야 되는데 그 사무실 없이 했고 돈도 보통 대표 나갈 때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억에서 수십억이 과거에는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선거를 치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거 전혀 보내지 않고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을 받아서 여의도에 왜 청년들이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때 돈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오피스 하나를 가지고 서로 나눠서 이제 입주하고 쓰잖아요. 땡땡 빌딩 5층 다 통으로 그렇죠. 빌리는 게 아니라. 예. 서로 나눠 갖는. 그래서 그걸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데 그거 첫 번째는 청년을 겨냥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여의도의 공식을 깨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6월 말 혹은 늦어도 7월 초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윤 전 총장 등판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최초로 언급했던 이 윤석열 파일, X파일 관련해서 떳떳하다는 입장을 윤 전 총장 측이 오늘 밝혔습니다.
6월 말 7월 초 시점에 아마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실 계획이에요. 글쎄요. 시간이 별로 없나요? 시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검증용 X파일을 쌓아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잖아요. 그건 어떤 네. 건지 실체 좀 파악하고 계세요? 공세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본인이 뜻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전혀 그렇게 게 없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승훈 변호사님, 이게 나중에라도 꽤 이게 중요한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장모, 아내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은 전혀 꺼리낄 게 없다는 게 윤 전 총장의 공식 입장입니다. 공식 입장은 저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민주당에도 아마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제보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에서의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행적들, 그리고 또 부인에 대한 어떤 행적, 그리고 장모에 대한 행적들 여러 가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렇게 뭐 법적으로는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실은 장모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과거 불기소됐던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사기 부분이 최근에서야 기소가 됐는데, 그렇다면 왜 불기소가 됐는지, 어떤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불기소가 됐다가 이제서야 기소가 된 건지, 이건 어떤 검찰의 어떤 문제와도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증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윤 전 총장 측은 윤석열의 스타일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평생 검찰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어서 빨리 국정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달라,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화법이 뭐 뚜렷하지 않고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거나 비유적으로 하거나 정치하는 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1기거든요. 안철수 신드롬이 확 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저물었던 이유가 그런 모호한 합법 때문에요. 국민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선문다 가듯이 그 나중에 또 피해 나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본인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윤 전 총장 견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저문 이유가 바로 이 모환화법이다.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뭔가 윤 전 총장을 압박하는 목소리들이 야권에서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이제 대권 행보를 공식화할 수순을 밟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을 활용해서 또 국민의힘과 같이 가서 대선을 뛰겠다는 생각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오늘 대변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 6월 말 7월 초에는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적어도 8월 말이면은 일단 버스가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8월 말까지는 지금 시간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8월 말 이전에 국민에 입당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에 이미 대권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원희룡 지사라든지 하태경 의원까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많이 거론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버스에 다 합류해서 공명정대한 버스가 출발해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국민의힘의 경선의 후보가 되는 사람이 아까 나온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이겨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가 된 다음에 본선에서 이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이돈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게 우선적인 거죠. 그게 제일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윤석열 총장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의 시간표와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어떤 이 국민의힘의 어떤 버스의 시간표,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 충돌할 이유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